요즘에 볼링공 사면 한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이 30만원에 대한 값어치를 충분히 느끼게 하려면 이 볼의 성능이 최소한의 이 볼의 목적에 맞게끔 뚫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승국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AI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AI의 도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빠른 속도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요즘 시기입니다. 각 모든 분야마다 인공지능의 기술력으로 인하여 일처리 능력이 매우 좋아지기도 하고, 스마트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 AI스럽다라는 표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요즘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요즘은 AI 시대야.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에 이 인공지능 AI의 역할은 과연 어느 부분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다가 좀 깊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GPT가 새로 딱 나오면서 전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춘천시 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죠. 지도자 활동을 하다 보면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기적으로 지도자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지도자 교육을 가게 되면 2박 3일 동안 연수를 받습니다. 그 연수받는 기간 안에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AI에 대한 수업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지도 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작년 지도자 교육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AI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받았던 게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도 풀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레이아웃을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한 레이아웃을 할 거고요. 볼 리뷰를 진행할 겁니다. 챗 GPT와 함께 풀어갈 볼링공은 바로 에토스 솔리드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따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준비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챗 GPT를 모두 다 다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챗 GPT에게는 나의 볼링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저는 이미 학습을 해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 볼링 데이터다 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죠?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바로 PAP겠죠. PAP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테이션 각도와 이제 틸트 각도, 요 정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볼 스피드와 RPM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만 넣어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GPT에게 좀 더 학습을 하고 싶으시면 내가 추구하고 하자는 볼링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건 별로다, 이런 액션이 좋다, 나는 이런 액션, 이런 볼의 구름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 뭐 이 정도 제가 선호하는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학습을 해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학습의 방법은 나는 볼이 잘 나갔으면 좋겠고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 데이터를 기억해 줬으면 해 라고 하면 메모리라고 해서 업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면 얘가 또 기억을 합니다. PAP와 로테이션 각도, 틸트, 그 다음에 RPM, 볼 스피드를 GPT에게 적어 놓고, 이건 나의 볼링 데이터야, 이거는 항상 언제든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 어느 때고 내 볼링 데이터 좀 알려줄래? 하면 쭈르르르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 볼링 데이터 알려줄래? 그럼 여기에서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띡. 그러면 자, 지금 화면에 여기에 딱 띄워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물론이지 승국 너의 볼링 데이터는 다음과 같아. 로테이션 각도는 20도, 틸트는 마이너스 3도, PAP 수평 6과 4분의 3, 수직 4분의 3, 업. 평균적인 볼 스피드는 약 29km고 RPM은 485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제 볼링 데이터를 넣어두면 어디 가서든 어느 샵에 가서든 뭐 PAP 까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정도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좀 생기실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 각도와 틸트 각도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토르피도라는 볼링공을 지공하러 갔을 때 우리 김현범 프로님께서 PAP를 측정할 때 캡처 화면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로테이션 각도와 틸트를 측정을 해줬던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템핀 툴키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 지금 볼러분들 사이에서 아실만한 분들은 많이 아실만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템핀 툴키트라고 해서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왼쪽 상단위에 스타트 히어를 눌러주면 제가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항에 있는 엑시스 틸트 로테이션과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리면 레이아웃, 그 다음에 드릴링, 이걸 많이 가장 써요.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로테이션 각도와 틸트 각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엑시스 틸트 앤 로테이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아래 보면은 포토가 있고 비디오가 있죠. 자, 제가 사진을 불러왔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빨간 점이 보이시죠? 이거는 제 PAP는 아니고 저희 클럽 동생이 PAP와 로테이션 각도와 틸트 값을 조금 구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겸 측정해놨던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찍습니다. PAP 축을 찾은 스티커가 잘 굴러가는지 아래에서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볼이 지면에서 딱 닿는 시점에 정지를 해놓고 캡처를 떤 상태에서 확대를 쭉 해줍니다. 이 구에 맞게끔. 자, 요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 빨간 스티커, 빨간 점이 로테이션 각도로 치면은 50도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틸트는 이제 위아래로 따지는 건데, 틸트는 0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정도면은 저와 비슷한 마이너스 2도 정도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클럽 동생은 로테이션 각도가 50도고요. 틸트 각도는 마이너스 약 2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로테이션 각도와 틸트 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난 이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기도 싫고 이거 하려면 연 한 10,000원인가 내야 되거든요. 그거 내기도 싫어,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짜 무료 시스템. 똑같이 PAP를 측정을 하시고 스티커를 붙이시고 스티커에 붙여진 포인트에 사진과 같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핸드폰 기능에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팍 칠해줍니다. 사진을 불러옵니다. 아까 로테이션 제가 올렸던 사진, 그 사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PAP 스티커가 붙여있는 공간에 이 핸드폰에서 그리기로 빨간 색깔 점 정도는 강조하게 좀 표시를 해주면 이 GPT가 조금 더 찾기 수월한 것 같아요. 저기 볼링공의 로테이션 각도와 틸트 값 알려줄래? 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나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 50에서 60도 사이, 샷이 조금 일정한 친구는 아니라서 아마 그 정도 범위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자, 여기서 보시면 분석 결과 로테이션 각도는 약 50도, 그 다음에 틸트는 약 마이너스 5도로 보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요즘 시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챗 GPT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구해줬어, 값이. 그러면 뭐 이거는 우리 클럽 동생 거니까 일단 버리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조언을 얻습니다. 나 오늘 지공할 거야. 드릴링 각도 추천해 줄래? 볼은 브런스윅에서 출시한 에토스 솔리드야. 이 제원을 생각해서 내 볼링 데이터를 참고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뚫었을 때 절대 후회 없을 레이아웃 듀얼 앵글로 추천해. 자, 과연 뭐라 그럴까요? 너에게 적합한 듀얼 앵글 레이아웃 추천. 최종 추천. 드릴링 각도는 35도. 너의 낮은 로테이션 각도에 맞춰 회전력을 살리되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않도록 적절히 세팅. 여기에서 35도를 추천해 줬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 소름 한번 끼치고 와야 될 거. 우리 범프로님은 그냥 인공지능 AI다. 그만큼 똑똑하시다. 추천해 주셨던 35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핀 투 PAP 거리를 한번 보면 전체적인 백핸드 움직임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롤 확보. 되게 그럴싸하죠. 자, 마지막으로 VL 발각은 25도. 너무 일찍 롤아웃 되지 않고 후반까지 에너지를 유지해주는 포인트. 로테이션이 낮은 너에게 이 정도의 발각은 가장 후회 없는 세팅이래요. 25도? 자, 궁금했는데 마침 또 밑에 있네요. 왜 이 수치가 좋은가? 이렇게 또 친절합니다. 이렇게. 자, 35도는 이미 범프로님께 들어서 오케이고요. 5와 4분의 1도 범프로님께서 5와 8분의 5와 5와 4분의 1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날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인데 25도 발각도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전 시도해 본 적도 없고요. 자, 한번 보면 너처럼 로테이션이 낮은 플레이의 핵심이래요. 너무 높으면 중지를 침범하고, 와, 맞아요. 저 핀다운 치면은 플레이어가 침범을 해요. 똑똑하네요. 낮추면 발 빠짐도 줄어들어 깔끔하게 떨어져. 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자, 요약하면 에토스 솔리드는 강한 커버에 강한 코어를 가진 볼이기 때문에 너무 낮은 각도로 가면 너무 빠르게 반응해서 손해야. 지금 추천한 35도 5와 4분의 1 25도는 그걸 가장 잘 조절해주는 수치야. 실전 레인에서 쓰기 가장 후회 없을 만큼 만능 세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지공을 잘 몰라요. 그냥 이 친구를 포함해서 그냥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다더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드릴링 각도냐?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정적인 범위가 어디냐? 야, 여기서 보시면 드릴링 각도는 처음에 레이아웃, 듀얼 앵글 레이아웃 각도를 그릴 때 코의 기울기를 좀 정하는 수치죠. 저는 일단 이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우리 김현범 프로님하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로테이션 각도가 20도와 마이너스 3도의 틸트를 갖고 있을 때는 너에게는 적합하고 안정적인 드릴링 각도는 다음과 같다. 30에서 40도 사이. 자, 여기서 이제 피해야 될 범위를 한번 보면 25도 이하는 또 쓰면 안 좋대요. 너무 빠른 반응으로 롤아웃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45도 이상으로 가면 로테이션이 낮은 플레이어는 PSA가 이제 매스 바이어스겠죠. 매스 바이어스의 역할이 이제 없다. 볼에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칭볼은 35도에서 40도, 비대칭볼은 30도에서 35도. 우리 김현범 프로님께서 저는 30도냐 35도냐를 고민하셨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이 GPT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면은 지금 1부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시로 이제 이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쭉 할 거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신들 참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거기 안에서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실천을 옮겨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앞으로의 쭉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제 컨텐츠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구독도 한번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 전문 지공사와 함께 상담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볼링장에 가셔서 PAP, 로테이션 각도, 틸트, RPM, 볼 스피드 이 정도를 빨리 내 GPT에게 데이터를 입력시켜 주는 걸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범 프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범 프로님이 그때 라이브 때 들어오셔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나도 한번 해봤는데 지식이 약간 고전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고 하고 써먹을 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볼링 공 사면 한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이 30만원에 대한 값어치를 충분히 느끼게 하려면 이 볼의 성능이 최소한의 이 볼의 목적에 맞게끔 뚫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선수분들이라던가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목적구로 일부러 막 반대로 가겠죠. 제가 35도를 뚫고 4와
5와 4분의 1을 뚫고 뭐 25도를 했을 때 움직임이 가장 좋아. 근데 예민한 레인에서 그렇게 치겠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목적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내가 드릴링 각도를 35도를 하던 걸 한 50도로 써서 좀 컨트롤 볼로 만든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볼링을 즐기는 동호인 분들은 이 볼링공이 그냥 좋았으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후회 없을 레이아웃을 추천해줘 라고 저처럼 하시면 후회 없는 레이아웃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30만원 주고 공을 사는데 이 30만원어치에 대한 값어치를 충분히 느끼게 하려면 당연히 지공사 분께서 해주시는 게 좋지만, 개개인만의 PAP는 적을 수는 있으나 로테이션 각도와 틸트와 볼 스피드와 RPM 복합적인 거를 계산을 해서 수치화를 만들어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냥 볼러인 우리가 그 정도 데이터는 AI에게 맡겨서 한번 요청한 레이아웃 수치를 한번 써먹어 보자는 거죠. 그게 100% 신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해서 스스로의 학습과 공부를 만들어 가고, 가까운 지공사분과 한번 상담도 해보고 이러이러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단지 볼링만 치는 재미가 아니라 이런 부가적인 재미들을 찾아서 볼링을 즐긴다면 우리는 더 볼링을 더욱더 재밌게 칠 수 있는 우리 볼링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링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해야겠죠. 볼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공을 완료해서 지금 여기 원주에 있는 스타7 볼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뭐 재원표를 살짝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쉐비육 4.0 솔리드가 들어갔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단 HK22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HK22의 매력은 분명히 넘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쉐비육이라고 하면은 그냥 순수 쉐비육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피드성이 좀 뚜렷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오리지널 쉐비육이 때로는 적합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LT48 사파이어를 제가 리뷰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LT48에 원래 쉐비우 커버가 들어가는데 코어도 강하다 보니 좀 이게 마찰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플립성이 좀 떨어져서, HK22가 들어가니까 좀 밸런스가 잡히고 궁합이 잡혀서 플립성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쉐비욱의 마찰력이 강한 느낌이 때로는 이런 비대칭적인 볼이 아닌 대칭볼에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쉐비욱에 대한 이름을 알리게 된 볼들이 이제 너가웃이라는 볼, 뭐 멜리도 당연하지만 너가웃 블랙에 접목되었던 그 쉐비욱 커버가 초반에는 좀 뭔가 아크성의 부드러운 느낌이 났다고 하면, 조금 오일 흡수가 되고 외피가 소프트해지고 전체적으로 광량이 오일 때문에 올라갔을 때 웬만한 폴리싱 볼만큼의 좀 날렵한 플립성을 살아 올렸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폴리싱 볼 쪽에서는 멜리를 좋아했었고, 두 번째 솔리드 볼에서는 너가웃을 상당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HK22의 부재가 크게 우리에게는 실망감으로 올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얘는 대칭볼이기 때문에. 비대칭볼이었으면은 좀 아쉬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에토스에 HK22를 아직 넣지 않은 쉐뷰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챗 GPT가 우리 추천해준 레이아웃이죠. 딱 이렇게 지공을 해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드릴링 각도는 35도, 그리고 핀 투 PAP는 5와 4분의 1,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적인 거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발각이 25도로 좀 올렸습니다. 레인 패턴을 총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15번에는 빅벤 44피트를,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번은 46피트 진승 C타입이에요. 46피트. 그래서 요 정도 길이 정도는 돼야 아무래도 에토스 솔리드인데, 그래도 오일도 좀 있고 피트 좀 있는 패턴을 기본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어프로치 체크. 여기가 SPL이라고, 바닥이 볼토피아랑 똑같은 레인 바닥. 여기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바닥이 SPL2라고 합니다. 최신형 바닥이다. 우리 여러분들 볼토피아 많이 가보셨죠? 볼토피아에 있는 바닥이고, 나중에 원주에 볼링 치러 놀러 오실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네, 스타7 볼링장에 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볼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뚫어온 거고 에토스고,
똑같이 생긴 놈만 들고 왔습니다. 예, 라이노, 틸라이노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에토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얘는 왜 있냐? 최근에 이 다크사이드를 제가 하나 더 장만을 했어요. 장만을 해서 이 친구와 에토스 솔리드와 똑같은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얘는 뭐 크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틸라인으로 좀 굴리면서 일선 포켓팅을 먼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에토스로 한번 더 두 번째로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라인이 잡은 상태에서 이 친구를 에토스 솔리드로 굴렸을 때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궁금하면 한번 다크사이드도 굴려보고. 일단 한 센터에서 둘 내려와서 이게 지금 외피가 상당히 반질반질해요. 조금 많이 약합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고, 틸라이노는 뭔가 막 멈췄다가 들어가는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자, 이제 같은 라인을 에토스 하이브리드 한번 굴려볼게요. 수치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실게요. 그러니까 틸라이노랑 에토스 하이브리드랑의 이 수준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움직임의 차이, 힘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에토스 시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멜리의 역사의 그 다음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립성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제 기준에는 한 3개 내립니다. 한 번 더 굴려볼게요. 그렇지. 또 에토스 하이브리드는 지금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확실히 틸라이노랑 좀 다르게 퍼포먼스가 눈에 보입니다. 새롭게 뚫은 다크사이드 한번 같은 자리 굴려볼게요. 확실히 더 주행을 하고 모였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주행도 잘하지만 백엔드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기존에 뚫었었던 다크사이드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자, 이제 모든 앵글의 라인이 나왔어요. 정리를 해보면, 뭐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건 틸라이노지만 틸라이노는 퍼포먼스적으로 치는 볼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외피를 약간 우레탄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외피를 조금 마무리를 해서 우레탄 같은 느낌의 그런 앵글을 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틸라이노를 쳤고, 근데 지금 외피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반응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에토스 하이브리드는 일단 틸라이노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급증을 했죠. 뭐 뻗어나가는 거는 틸라이노랑 비슷하지만 브레이크에서 반응하는 힘은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 스탠스 한 3쪽에서 4쪽 정도 차이가 났고, 그냥 다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할 볼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굴려본 결과 이건 에토스 하이브리드보다 한 1피트, 2피트 정도 더 주행을 해주고 나서 뒤늦게 걸리긴 하지만 강한 플립성의 느낌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일단 오일을 좀 묻히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어휴. 어휴. 이 정도면 한 8, 9보드는 내려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지금까지 제가 굴렸던 볼들 라인업을 지금 틸라이노부터 해서 에토스 하이브리드, 다크사이드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이 사용했던 라인을 이 친구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마찰이 나오고 있어요. 한 25까지 내려볼게요. 잠깐만, 지금 약간 할 말을 잃을 정도의 액션이 나왔어요. 영담 한번 구경해 볼래? 어떻게 굴러가나? 한번 봐봐봐.
지금 형이 굴리는 거 다 봤잖아. 대충 아 요 정도구나. 약간 빅벤 치고는 조금 윗장 쓰시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그 얘는 한 내려가는 거야 그냥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일단 한 25까지 내려가 볼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어? 대칭 볼이야 이거 지금. 얘는 베이퍼라이즈랑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둘 더 내려서 안쪽 기름을 적극적으로. 와. 아 이런 액션 보이면 좀 사기꾼 같아서 하면 안 되는데. 둘 더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30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안쪽. 아따 씨다 쉬어. 아 재밌네. 재밌어. 크라운 빅토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 쉬어. 한 3개 더 내려서 33보드. 그냥 내려요. 안 올 때까지. 여기까지는 안 오네요. 너무 내보내지 말고 좀 오일을 안에 길게 좀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쉐비우 커버는 LT48처럼 비대칭볼에는 좀 과한 건 사실이고, 이런 대칭볼에 이런 에토스 또는 멜리코어에 적용된다면 환상의 궁합이라는 거예요. 46피트로 한번 넘어가서 이 친구의 좀 뜨거운 맛을 한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6피트로 넘어왔고, 여기 넘어왔으면 아까처럼 또 시도를 해봐야겠죠. 일단 틸라이너부터 해볼게요. 딱 라인이 나왔습니다. 얘는 그래도 한 4개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보드 정도. 2번, 3번 사이. 와, 역시 에토스 시리즈 자체가 반응이 다르네요. 한 7개를 내릴게요. 7개. 그러면 틸라이노보다 7개 내려서 22보드에 15 지나가니 13 포켓팅이 되더라. 그러면 다크사이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좀 봐야겠죠. 요런 느낌? 네, 좋아. 지금 이 얇은 자리를 에토스 솔리드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금 쳤던 라인 그대로. 제가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백엔드에서 볼이 이렇게 춤추는 볼 너무 오랜만인데? 이 지금 솔리드를 쳐보니까 옛날 초창기에 나왔던 멜리코어를 사용한 쉐비육을 사용한 너가웃의 모션의 그 감성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가웃이라는 볼을, 너가웃 블랙을 대칭 볼이지만 약간 좀 비대칭스럽게 항상 스탠스 라인을 썼거든요. 불 더 내려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16번 레인은 46피트입니다. 46피트에 이런 모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자, 둘 더 내려봅니다. 그러면 32보드. AI를 사용한 챗 GPT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레이아웃을 한번 뚫어봤잖아요.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드릴링 각도와 핀투 PAP는
우리 김현범 프로님이 추천해주신 라인하고 똑같은 수치를 추천을 해줬고, 발각도는 김현범 프로님은 뒤에 각은 크게 일단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올리던 내리던 그건 그때 가서 볼마다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볼의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뒷각을 조금 더 낮춰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지 조금은 모르겠는데, 뭐 저런 생각을 해보죠. 볼 특성 자체가 부드럽고 아크 형태의 볼들을 아무리 강하게 뚫고 싶어도 볼의 성능을 억지로 끄집어낼 수 있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충분히 그런 레이아웃 수치가 받아진다는 건 태생 자체가 그렇게 약한 놈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자, 한번 더 내려볼게요. 이제는 35까지 안쪽 체크. 그러니까 핀이 남을 수가 없어. 지금 치는 이 액션만 보면요. 제 생각엔 브런 스윅은 대칭볼을 잘 만들어. 그냥 던지면 다 나가요. 지금 한 2개를 더 내려서 안 올 수도 있는데 한번. 안 오긴 왜 안 와? 그냥 다 옵니다. 그 상상, 이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이야 라는 말들이 있잖아. 딱 그 말이야. 에토스를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멜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얘네가. 너가웃 막 이런 애들. 멜리랑 크라운이랑 LT48이랑 다 사용하고 있는 웹이 똑같은 거야. 근데 HK22가 빠진 거지. 근데 나는 HK22 빠진 걸 좀 좋아해. 그러니까 HK22가 들어가면 헤드에서부터 쭉쭉 잘 나가. 들어가면 HK22가 들어가면 볼이 잘 뻗어가 막. 근데 HK22가 없고 그냥 순수 솔리드 쉐비욱이잖아. 그러면 헤드부터 얘가 라인 이탈을 안 하려고 막 머무는 느낌이 막 들어. 그러니까 헤드 마찰이 좋다라는 게 그런 거겠지. 그런 차이점이 나는 느껴져. 그래서 LT48 같은 그런 강한 볼에 HK22가 안 들어가면 마지막에 풀리는 거야. 근데 이번에 사파이어에 HK22가 들어가니 궁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 환장하는 볼이 나타난 거지. 그리고 오늘 어썸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범프로님한테 딱 보여주면 난리가 날 텐데. 이거 한번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오셨어요. 일단 뭐 에토스 솔리드에 대한 볼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쉐비 훅이라는 게 키워드가 참 올해의 키워드 같아.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볼링공마다 쉐비 훅, 쉐비 훅, 쉐비 훅이거든요. LT부터 멜리부터 크라운 빅토리부터 에토스 솔리드까지 쉐비 훅, 쉐비 훅, 쉐비 훅, 쉐비 훅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쉐비 훅이라는 이 커버 스탁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쉐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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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외치고 다녔던 커버였습니다. 그 쉐비육이 지금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에토스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해보면, 에토스 솔리드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안정적인 플립형이다 라고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안정적인 플립형. 안정적인 플립형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겠죠. 요즘 브런 스윅은 이거잖아. 근데 얘는 둥글기는 한데 더 강하게 둥글게 들어가. 그러니까 완전 강한 플립까지는 아니에요. 완전 플립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크는 또 아니야. 플립과 아크에서 플립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아크 플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플립. 너무 뒤에서 평평 튀는 멜리잭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우리 예전에 너가웃 블랙을 재밌게 쳤었던 볼러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데 더 화끈한 놈으로 더 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에토스 솔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제를 시작했던 건 AI 기반으로 챗 GPT와 함께 지공도 해보고 레이아웃도 짜봤는데, 일단은 에토스 솔리드를 비교할 게 아니라 다크사이드를 뚫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다크사이드를 발각도를 25도까지 올리지가 않았어요. 뒷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플립 성향이 강해진 게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멀리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GPT가 추천해준 레이아웃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치화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수치화로 계속 쓰면서 우리 챗 GPT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보고, 또 볼의 컨셉에 따라서 비대칭이냐 대칭이냐 솔리드냐 펄이냐 이거를 따져서 대입해서 또 수치화를 구해서 또 뚫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